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만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백신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프부르크 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접종할 만한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작 박사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제 예방 주사 다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마스크 안 써도 돼서 네. 오늘은 마스크 벗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끝난 한미 정상회담, 네. 저희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뉴 사우스 팔리시란 말이 있거든요. 네. 새로운 남방 정책. 그게 이제 딴 게 아니고 쿼드거든요. 네, 한국 쿼드에 들어오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새로운 남방 정책을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한국에서 남방이라는 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네. 견지하는 그 세력과 이제 손을 잡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금 다가가려고 그래도 그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줄타기라는데, 저는 이 외교에는 줄타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로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자꾸 중국에 기웃거리는데, 중국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지금 좌파 정권이 뭔지 굉장히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 취급했든지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랬지만,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 영토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근데, 이 미국만을 한국 영토에 대한 그런 한국을 식민지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의 이익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한국을 어떤 식민지한다든지 지배한다는 것보다도 한국과 같이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세계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내가 너무 좋게 판단하는 건지 모르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면 중국, 일본, 한국인데, 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일본의 보수적이라는 건 너무 변화 속도가 느려요.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일본 고유의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미국이 하는 대로 하고, 또 이번 코로나 같은 것도 보면 동시에 자기네들 고유의 방식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일본은 그 백신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놨지만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본에서 모든 의약품을 자기네들한테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 다 검증되고 평가가 된 백신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다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올림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한다.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요.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발이 빨라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대중국 정책을 미국식으로 끌어오고 싶다 할 때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아마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많을 거다,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 풀렸습니다. 왜 국가적 역량에 비해서 접종의 이 접종 속도가 그렇게 늦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자기들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나라는 무슨 의약품이 오든지 반드시 일본 국민에게서 네. 임상시험을 해봅니다. 반드시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걸 거쳐야만 대중 접종이 일어나는 거로군요. 그걸 거쳐야만이 국가에서 그 의약품을 인정을 하죠.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의약품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 점이 네. 있죠.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백신을 놓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 국민한테 제일 좋은가를 검토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접종률이 이제 느린 편이 있는데 이게 끝나면 또 굉장히 또 신속하게 움직일 거예요. 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단지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접종이 느려지고 있는 거지. 뭐 우리나라처럼 백신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네. 보면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모더나도 있고, 파이자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먼저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네.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럼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백신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신이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너 왜 그것에 대해 책임져? 왜 감옥을 갈 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그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잘한 거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를 그래서 된 처벌하는 처벌하는 문화니까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백신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걸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한 군데도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은 백신을 여러 회사의 백신을 다 확보를 했다고요. 한국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됐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신에 아주 전통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백신이 그 유명한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노피라는 네. 회사. 사노피 파스투르가 백신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불란서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파스투르가 시작을 한 게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노피 파스투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노피가 이제 전통적인 백신의 강자고, 네. GSK가 전통적인 백신의 강자고, 머크가 강자고, 네. 파이자가 강자예요. 그런데 이 사노피, GSK, 머크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파이자는 바이오엔텍하고 손을 잡아서 성공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백신을 성공한 회사들 보면 파이자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엔텍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회사라고 분류한다면은 사실은 전통적인 강자는 다 실패했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회사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원래 전통적인 그 백신 강자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한 거라고요. 그리고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텍, 모더나 이런 데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게 실패하든지 너무 슬로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인 강자가 실패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통적인 광자만 믿고 GSK, 사노피 또저 머크 이런 데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세 군데가 다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식약처,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네. 책임자 뭐 밑에 실무하는 사람들 다 감옥 갔을 거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건 내 판단이 뭐 언론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일설에 의하면은 우리가 치료의약품이 금방 나올 거다라는 네. 것에 대한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또 뭐 백신에 좀 소홀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백신보다 우리는 치료제에 더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해서 치료에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백신 개발이 좀 늦어진 점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파이자하고 모더나의 mRNA 방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동안 리서치가 진행되어 온 그런 기초 연구가 단단히 돼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알겠습니다. 있었던 거죠.